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새해 인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2025년 새해가 온 지도 1월을 지나 이제 2월이 됐는데 올해가 2025년 네, 을사년이죠. 을사년인데 네, 하여튼 이 을사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확히는 이 한반도 역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요, 저의 좀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첫 강의가 좀 많이 늦었죠. 첫 강의. 네, 제가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게 24년, 네, 지난해 12월에 올린 게 끝으로 약 한 달가량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정이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새해를 맞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는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바 계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바 계열 강의라고 하는 거에 특수화되는 거는 사실은 아닌데, 이쪽 부분에서 제가 이제 파트 4 정도에서 다루기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싸잡아서 보면 이제 웹기술입니다. 웹기술이고, 그 다음에 웹기술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기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뤄야 되는데, 진행상 아직까지 파트 3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파트 3를 이제 24년 12월 빠르면 그때 완성하고, 늦어도 이제 25년 1월에는 끝낼 예정이었으나,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이게 2월로 좀 밀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교육자료 개발은 다 끝났는데 이제 본격적인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체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건 이 파트 4에서 다뤄야 될 내용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웹서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웹기술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제 HTML도 포함이 되겠죠. HTML, CSS,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하다면 일정 수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 파트 4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열심히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일환으로 이제 SQL 얘기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SQL 얘기를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다루려 하였으나 좀 여러가지 또 사정이 생겨서 그 교재를 그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해주셨던 교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도서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한빛미디어에 이것이 MySQL이다를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자님이 우재남 저자님 맞으시죠? 네, 우재남 저자님이 집필하신 교재인데, 이 교재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제가 학습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저의 이제 생각과 견해겠죠. 뭔가 이제 좀 플러스 알파를 덧대가지고 이게 강의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게 좀 이슈인데, 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재해석, 혹은 거의 재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알파가 지나치게 세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저 책에서 나온 내용이 맞나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다. 다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차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 부분은 이 교재를 따라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당연히 이제 교재가 가지고 있는 그만한 좀 역량이 있으니까 교재 자체의 어떤 퀄리티 때문에 저한테 권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크게 이슈사항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것이 MySQL이다 를 선정을 해서 요걸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목차 부분을 신경 써서 따라가겠다라는 점, 이거는 아예 그냥 이 책을 따라갈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C++ 개발자죠. 큰 틀에서 보면 개발자고 저의 주력이 이제 C++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자바까지 좀 얹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관점 자체가 개발자에게 특수화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C++를 모르거나 뭐 하다못해 자바를 모르거나 이러시면은 수업 중에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정확히는 이제 DBMS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ODBC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JDBC 같은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DBMS하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면 얘네들을 이제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얘기죠. 근데 역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다룰 수 있는 건 일부 다루겠다. 뭐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독하게 시작하는 자바를 비롯해서 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점 뭐 말씀 좀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 윈도우 환경에서 일단 수업을 할 거고요. 예, 맥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맥을 가지고는 있는데 쓰질 않아요. 네, 이제 거의 그 맥북 프로가 하나 있는데 얘를 그냥 스피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방치 중인데, 네, 아주 깨끗하게 방치 중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서 맥은 고려하지 않겠다. 제가 가끔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하는 정도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학습관에 이제 그 GUI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제 워크벤치죠. 요걸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요거 쓰다 보면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그 뭐라고 입력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SQL문이죠. SQL문을 뭐라고 작성해야 되는지 바로 나와요. 워크벤치에서. 그 GUI를 이용한 어떤 실습 과정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요런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SQL문 자체를 좀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사용이 되긴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저작권의 이슈가 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전면 배제할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 소위 예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조차도 책의 내용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고 이 책의 내용을 학습하고 제 색깔을 입혀서 예제 또한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교재가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저자님께서 이미 유튜브에 무료 강의를 배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요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MySQL이다. 뭐 요거 유튜브 강의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 강의를 보시는 것.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제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저자님의 그 내용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는 색깔이 조금 다르게 간다. 그래서 교재 목차 조금 읊어보고 어떤 내용 다룰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요런 내용 다룰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DBMS의 소개, 그 중에서도 이제 MySQL이 뭐 하는 놈인지 뭐 요런 얘기 정도는 저도 당연히 이제 함께 하게 될 것 같고요.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과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어떤 분 이제 첫 장에서는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들 설명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실습 부분 해가지고 이 챕터 3 부분부터 여기가 약간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제 모델링 얘기 나오고요. 구축 절차에서 이제 간단한 사용 방법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DB 백업이라든지 연결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챕터 3를 깊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많이 깊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할 건지.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예,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 있죠? 요 정도만 소개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 책 내용을 전혀 언급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델링 부분, 그 다음 워크벤치를 이용한 뭐 모델링 방법론이라든지 뭐 관리 방법론, 사용자 관리 이슈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디테일하게 안 합니다. 디테일하게 안 할 거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결국은 일단 요 부분이에요. 이제 셀렉트문을 비롯해서 이제 SQL문을 쓰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이제 고급으로 넘어갈 때 여기 조인이 나오죠. 요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성능 부분하고 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게 되냐면 인덱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이제 알파가 생기냐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용량 뭐 이런 말 하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대용량이라고 하는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모조리 제가 생성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이거는 전용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ODBC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생성해서 쏴버리는 이제 이런 구조로 생성을 한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 사실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은 요만큼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SQL문 잘 쓰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법도 문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SQL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해서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챕터 6, 7, 8 정도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9까지도 좀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조금 성능 이슈를 논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얘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또 자료 구조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구조 알고 있으면 사실은 저거는 설명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성능 얘기를 논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챕터 11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제 파티셔닝과 관련된 파티셔닝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샤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 섞어가지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챕터 11까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걸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들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이제 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이제 프로그래밍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법을 좀 배우시면 될 일인데, 이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C 언어라든지 C++ 혹은 자바 같은 언어를 이미 배운 사람들이라면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웹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이제 파트 4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전혀 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코드는 C++로 작성을 할까 생각 중인데, 뭐 필요하다면 자바로 작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후에 이제 교재 내용이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C 언어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테이블 단위죠.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의 단위가 되는데, 이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단위에서 이제 각 하나의 로우, 행을 이루고 있는 게 레코드죠. 이게 구조체 한 덩어리, 구조체 인스턴스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로 정의하는 것, 그 중에 이제 멤버로 정의하는 게 이제 필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혹은 포인터 멤버, 어떤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있거나 그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를 가리키도록 이제 포인터,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를 멤버로 가질 때, 그때 이제 약간 키 개념이 등장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키라는 것이 C 언어 관점에서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참조자를 구현한 거죠. 네, 그렇다. 그 설계 이슈가 있는데, 그 모델링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정규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코딩 애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코딩 애플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저게다 뭐 더 얹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잘 만들 자신도 별로 없고 해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자료를 제가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게 정답이 좀 없어요. 물론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단순화된 어떤 예제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틀처럼 정의된 건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만 제가 어느 정도 언급만 하되,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좀 계속 하고 싶은 것이 그 어떤 이제 스키마 정의를 한 다음에 스키마 정의를 해가지고 뭐 DB 구조를 조금 어느 정도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 데이터를 잔뜩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대량이라는 게 대부분 더미 데이터가 되겠지만 이 더미를 대량으로 쏘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성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다시 뭐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새해 들어와서 시작한다 뭐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좀 그 가급적이면 영상을 그래도 이틀에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일정을 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어떤 시리즈체로 막 뭔가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모두가 보실 수 있게 무료 오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직후 약 한 1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모두 멤버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학습하실 분들은 강의가 올라가는 시점에 바로바로 보시고 참고하시라라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